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리뷰하는 TV 도서관입니다. 지금부터 천국보다 아름다운 11화에서 펼쳐질 예상전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의 어느 은은한 빛으로 가득한 아침. 이해숙은 거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뒤편에는 고낙준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관찰하고 있다. 해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구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쉰다. 어젯밤 소미와의 대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은호. 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릴까? 해숙은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친다. 낙주는 해숙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는다. 여보, 그만 생각해요. 당신도 힘들 테니까.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 난 기억해야 해. 소미가 말한 그 아이. 은호가 진짜 우리 아이라면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 해숙의 기억 속에서 어린아이가 웃으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는 자신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지만 곧 안개처럼 흩어져 버린다.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왜 사장님은 아들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낙주는 조용히 해숙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로 이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연다. 해숙아, 이제 모든 걸 알려줘야 할 것 같아. 낙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찰나 문이 열리고 소미가 들어선다. 소미는 결연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본다.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요. 해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소미를 바라보고 낙주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소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간다. 제 이름은 강희옥이에요. 저는 해숙 씨의 어릴 적 친구였죠. 해숙의 눈이 커진다. 강희옥?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소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옥행 지하철에 탄 이유, 그리고 목사님이 왜 저를 구해주셨는지. 모든 게 은호와 관련이 있어요. 해숙과 낙준, 그리고 소미 강희옥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회상. 1980년대 서울. 젊은 이해숙과 그녀의 친구 강희옥은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해숙이 고낙준과 결혼하고 아들 은호를 낳았을 때 이옥은 자신도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체질이었다. 제가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소미가 해숙에게 묻는다. 당시 해숙 씨는 은호를 키우느라 바빴고 낙준 씨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은호를 돌봐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낙주는 강정구 형사를 통해 해외 입양기관의 건물 설계를 의뢰받는다. 당시 그는 그저 일반적인 건축 설계 작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관이 불법 해외 입양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는 점점 은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소미강희옥과 고백한다. 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은호를 제 아이처럼 여기게 됐죠. 그녀는 점점 더 자주 은호를 데려와 돌보았고 마침내 어느 날 은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처음에는 몇 시간 동안만 데려갈 생각이었지만 은호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는 마치 진짜 엄마가 된 듯한 행복을 느꼈다. 그날 계획이 없이 은호를 제 집에 더 오래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죠. 낙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받는다. 그날 밤 나는 강정구가 불법 입양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에게 항의하러 갔지. 그 사이 해숙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극도로 불안해했고 강희옥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은호를 데리고 놀고 있는 강희옥을 발견했다. 해숙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은호를 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소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정신없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은호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은호가 집 밖으로 뛰쳐나간 그날 밤 불행히도 강정구 형사가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강정구는 낙준과의 충돌 이후 그를 위협할 수단을 찾고 있었고 우연히 혼자 있는 은호를 발견했다. 강정구는 은호를 납치했어. 낙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그를 불법 입양기관에 넘겼지. 해숙과 강희옥은 미친 듯이 은호를 찾아 헤맸고 낙주는 강정구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그들이 은호를 찾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은호는 입양기관에서 보관되어 있었지만 관리부실로 어느 날 밖으로 나가게 됐어. 그리고 추운 겨울날 교회 앞에서
낙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소미는 고개를 숙이고 말한다. 저 때문에 은호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은호를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낙준은 은호를 찾기 위해 강정구에게 돈을 건넸던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뇌물이 아니라 은호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한 정보 대가였다. 하지만 강정구는 낙준을 속였고 결국 은호는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은호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어. 하지만 강정구와의 싸움에서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됐지. 해숙은 아들의 실종과 남편의 부상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점차 은호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 시작했고 결국 해리성 기억 상실로 은호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당신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어. 낙준이 해숙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당신이 다시 무너질까봐.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내가 내 아들을 잊었어? 소미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한다. 해숙 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했죠. 그래서 제가 지옥행 열차에 탔던 거예요. 소미는 낙준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날 사랑하긴 했나요? 대답하면 떠나줄게요. 낙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다. 미안해요, 이옥 씨. 나는 항상 해숙만을 사랑했어요. 소미는 슬프게 미소 짓는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해숙을 향해 돌아선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해숙 씨. 당신에게는 당신만을 사랑하는 남편과 당신을 그리워하는 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들이에요. 해숙은 소미의 손을 잡는다. 이호가 미안해. 난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 소미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는다. 이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당연하지. 우리 모두가 실수를 했어. 하지만 이제 함께 용서하고 치유할 시간이야. 해숙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은호 목사를 바라보며 말한다. 내가 내 아들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했어.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을 수 있겠어? 목사는 부드럽게 대답한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큰 상처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한 거예요. 해숙은 고개를 들어 낙준을 바라본다. 당신도 큰 고통을 겪었군요. 하반신 마비에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런데도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건. 낙준은 고개를 숙인다. 당신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었네요. 해숙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간다. 그리고 결단의 찬 목소리로 말한다. 환생하려고 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낙준과 목사는 놀란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본다. 하지만 왜요? 우리가 이제 겨우 다시 만났는데 목사가 슬픈 목소리로 묻는다. 해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들, 너희들이 혼자서 견뎌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이번에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모든 기억을 간직한 채로. 해숙의 결정에 낙준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는 해숙 없는 천국에 홀로 남겨질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따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여보, 당신은 여기 남아있어도 돼요. 해숙이 낙준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하지만 낙준은 고개를 젓는다. 당신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는 함께하고 싶어요. 목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두 분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두 분을 기다릴게요. 해숙과 낙준이 환생을 준비하는 동안 소미는 점점 더 투명해지기 시작한다. 그녀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소미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해숙 씨, 낙준 씨, 그리고 은호. 모두 행복하길 바랄게요. 소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해숙은 그녀를 붙잡으며 말한다. 이호가, 넌 어디로 가는 거야? 소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짓는다.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해숙과 낙준은 환생을 위한 준비를 마친다. 천국의 센터장은 그들에게 환생의 절차를 설명해준다.
당신들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갈 순 없지만 센터장이 말한다. 영혼의 연결은 남아있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해숙과 낙주는 마지막으로 목사 은호를 껴안는다. 우리 아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우리를 여기서 맞아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어.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안아준다. 괜찮아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때는 더 이상 아픔 없이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환생을 위한 캡슐로 향하던 해숙은 갑자기 망설이는 듯 발걸음을 멈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물건이 쥐어져 있다. 은호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이다. 낙주는 그런 해숙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여보, 괜찮아요? 해숙은 장난감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린다. 그녀의 모든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은호를 안아주던 순간들, 그와 함께 웃던 시간들, 그리고 그를 잃은 순간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까지. 잠깐만요. 해숙이 중얼거린다. 조금만 더. 이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요. 낙주는 해숙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준다. 함께 할게요, 항상. 그때 센터장이 급히 달려온다. 시간이 다 되어가요.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목사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해숙은 목사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은호야. 미안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했을지. 엄마가 기억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목사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해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낙주는 환생의 캡슐을 바라보며 결단의 찬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해숙은 마지막으로 은호를 꼭 껴안는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해. 해숙과 낙준이 환생의 캡슐로 걸어가는 순간 갑자기 해숙이 멈춰선다. 그녀는 낙준을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한다. 낙준 씨, 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낙준의 표정이 굳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야 제 아들을 찾았는데 어떻게 다시 떠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번에는 제가 그를 지켜야 해요. 낙주는 해숙의 결정에 충격을 받지만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해숙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당신 혼자서는 안 돼요, 낙준이 말한다. 나도 함께 남을게요. 이번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해요. 해숙, 낙준, 그리고 목사 은호는 함께 천국에 남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쌓아가기 시작한다. 저희가 환생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해숙이 센터장에게 묻는다. 센터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물론이죠. 천국은 영혼의 안식처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낙주는 목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한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어. 어느새 소미강 이옥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그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다. 소미도 함께하면 좋을 텐데, 해숙이 말한다. 목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언젠가는 그녀도 평화를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기다릴 거고요. 천국의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해숙, 낙준, 그리고 목사 은호의 모습.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했던 가족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천국은 참 아름답네요, 해숙이 말한다. 낙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하지만 당신의 웃음이 더 아름다워요. 목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한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라는 것을요. 해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천국보다 아름다운 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야. 먼 곳에서 소미강이옥의 영혼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원망이 아닌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다. 그녀도 마침내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은 것이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고 죄책감보다도 강하며 죽음보다도 강하다. 목사가 말한다. 그것이 바로 이곳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진실이죠. 세 사람은 함께 미소 지으며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그들의 모습은 천국의 빛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다. 그리고 천국의 어딘가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지구를 내려다보는 소미의 모습. 그녀는 이제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천국보다 아름다운 10이라는 감동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천국보다 아름다운 11화 예상 전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화에서는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